네, 좋습니다. 네, 가운데 앉으신 분은요, 지방분권 전문가이신 하세연 교수님이시고요. 네, 안 돼요. 자, 옆에 계신 분은요, 균형발전 전문가이신 김주석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아이고,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억수로 유명한 분들이가. 그럼요,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안다는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모르는 인연도 있다. 내가 알아야 진짜 유명한 거지. 분발 좀 해라.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두 분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2년 전까지 이 동구 그때 자치분권 협의회인가 거기에 또 위원장을 제가 2년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자리에 저 와서 이제 저도 뭐 패널도 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동구의 위원장으로서 또 인사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주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대구 정책연구원 상공에서 옆에 저희 건물이 연구원이 있는데요.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주로 하는 일은 지금 제가 보직을 맡고 있는 게 저희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 관련된 연구실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이제 동구의 수건사업,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신공항 사업에 대한 연구 체계를 총괄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고향은 부산인데 직장을 찾아 대구에 와서 이제 대구에서 정책을 하고 아이들은 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애도 있고 나가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이제 우리 하 교수님은 동구하고 인연이 많으시던데 저는 나고 자란 곳은 동구가 아닌데 연구 활동을 하면서 동구랑 좀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 뭐 야단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파웅산 둘레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구에 계신 여러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파웅산 둘레길 조성 사업 기본 구상 기본 계획까지 제가 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파웅산 국립공원 지정을 받을 때 신청서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파웅산 국립공원 지정하는 데 제가 조금의 도움이 되어서 어쨌든 동구하고 조금 인연이 있고요. 또 현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구 혁신도시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일도 좀 참여하고 있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항의 전화도 좀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께 항의 전화도 받고 또 때로는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얘기는 부산에서 왔단다. 대구 인구를 누리는데 일조했다. 박수! 그런데요, 어디서 들었는데 대구가 지방분권 선도 도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를 지방분권 선도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지방분권 운동 단체가 출범했고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방분권 조례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대구를 지방분권 선도 도시라고 부른답니다. 아이고, 대구가 제일 먼저 한 게 진짜 많네. 그런데 요즘은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이 어째 다르노? 말도 어렵고 당체 모르겠다. 교수님요, 주민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뭐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네 가지 지방 분권, 자치 분권, 균형 발전, 균형 성장, 뭐 사실은 특별하게 뭐 특징적으로 구별되게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잘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식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 지방 분권은 사실은 그 우리가 서울에 그 중앙에 모든 권한들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역, 지방으로 좀 이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치 분권이라는 말은 그 지방 정부 운영에 그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그 지역 사회를 좀 운영해 보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그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룩하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또 균형 발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서울 일극 집중 이런 얘기도 하다시피 그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또 그 지방 내에서도 그 지역 간에 특히 그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에 많은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걸 통해서 우리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동등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성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좀 전에 학문적으로는 전에부터 쓰여졌지만 또 이런 어떤 지역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뭐 현 정부 들어와서라든지 또 최근에 좀 쓰여지게 된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균형 성장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경제 또는 산업의 각 부문 성장률이 일치하는 상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국가 쓰일 때는 말씀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 부문, 전 지역에서 동시적인 발전을 이룩하자 하는 하나의 어떤 뭐 정책이나 전략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있어. 아이고, 잘생겼는데 우째에게 말씀도 잘하시노. 내 귀에 그냥 속속 들어온다. 네, 우리 또 여사님은 교수님 설명이 엄청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아, 근데 부끄럽다. 우리 교수님의 스타일이다. 오라버니라고 부르고 오늘부터 내 일일하고 싶대. 잠깐만요. 또 여사님, 사심은 안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를, 사심은 넣어놓을게. 네, 또 여사님, 새 정부에서 5극 3특 균형 성장을 한다는데 혹시 또 여사님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5극 3특 균형 성장, 그건 아까 뭐고 처음 듣는다. 네, 잘 들어보세요. 전국을 5개 소각 여건과 3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개발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건 똑똑하신 우리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균형 성장이라는 단어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균형 발전, 균형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그 5급 3특은 기업의 자리 남는 단어인가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 나가시면은 싹 사라질 것 같으신가요? 사라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책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새로운 정책을 이제 놓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이제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쉽게 각인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에 5급 3특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제목을.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 여러분 이제 강원도도 특이 붙어요. 예전에 서울특별시만 특이 붙었는데 지금은 지자체 중에 특이 붙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도가 있어요. 제주도가 있어요. 전라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특별자치도라고 그래서 특이 되고 5극은 이제 그 외 나머지 다른 이제 그 지자체를 가까운 지자체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제 그 5개 권역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이 5급 3특 전에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광역경제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전에는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광역권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이 광역권, 광역경제권, 5급 삼특 이 표현은 이제 공간 단위를 묶어가지고 국토정책,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는데 이 균형발전 정책의 공간 단위를 5급 삼특 단위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 5급에는 이제 사실 수도권이 포함이 되긴 합니다. 1급으로 포함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광역경제권이든 광역정책의 목표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만든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5급 삼특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4급 삼특에 맞는 발전 정책, 그 균형 성장 정책을 갖고자 하는 게 5급 삼특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대구는 이제 경북이랑 하나의 권역입니다. 원래 이제 경상북도에서 대구의 뿌리가 이제 경북에 있으니까 대구 경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가까운 이제 남쪽은 이제 부산, 경남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권역을 하고요. 전라도는 이제 그 광주, 전남만 하나의 권역. 그러니까 그 전북은 특별자치도니까 특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좀 나누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제 우리가 지방 정부의 행정은 각 행정구역에만 이렇게 미칩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동구 안에서만 이제 미치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이나 특히 이제 기업의 경제활동, 기업 활동들은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면 영천, 경산 쪽으로 가는 이제 도용도가 많이 막히죠.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칠곡이나 구미 쪽이 많이 막히고, 그리고 달서나 저기 서구나 달서 지역으로 가면 저 고령, 성주, 합천 이런 지역으로 가는 통행량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인접 지자체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걸 이제 하나의 경제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생활권 단위로 발전 정책을 폈을 때 효과가 높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발전 정책이라고 하면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균형발전 정책을 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높더라라는 게 국내외 사례에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5삼특을 나누어서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아주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이후부터 계속 발전되어 온 이제 균형발전, 균형성장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5삼특 정책에서 아주 이제 이전 정부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장 엔진 산업이라고 해서 각 권역별로, 각 급별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잘할 수 있는 또 잘하고 싶은 산업을 정해서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도 대통령께서 지역에서 말씀하셨던 게 AI 관련된, AI 로봇 관련된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AI 산업이라든지 대구가 잘하고 있는 게 이제 모빌리티하고 로봇 산업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료 분야 뭐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되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묶어서 육성해 주겠다라는 것이 5급 삼특 정책이다. 그래서 뒤에 이런 말들이 막 있는데 뭐 성장 엔진 사업 이런 것들 다 있는데 핵심은 이제 지역 발전, 국가의 그 균형 발전을 인접 지자체하고 연계 협력을 해서 대구 경북 협력을 해서 좀 산업을 키우자라는 취지로 준비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는 아무나 주느냐 이거 이거를 매번도 안 보고 줄줄 하는 거는 진정한 전문가일세. 박수. 내가 말씀하니까 균형 성장이 진짜로 절실하게 증명하는. 네 맞습니다. 요즘 대구는요 인구 감소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다 떠나고 나니까요 청년 인구 감소가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대구를 다 떠나면 대구에는 나처럼 늙은이들만 소박하게 모여있나. 우리 다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스스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자치 분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치 분권에 기반한 균형 성장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권이면 분권이고 성장이면 성장이지 뭐가 또 그렇게 복잡하노? 교수님요. 교수님 지방 분권에 기반한 균형 성장이 어떤 게인지 인형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좀 전에 저 실장님 오특 뭡니까? 또 5억 3특에 대해서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정책 어떤 전략이랄까 기본 방침이 이제 어떤 자치 분권과 균형 성장 여기에 이제 바탕을 둔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치 분권은 어떤 지역의 주도성,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참여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 성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지 각 부문 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집중적인 어떤 그런 투자를 통해서 동시적인 함께 성장을 해 나갈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어떤 그런 이 바탕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을 보면은 중앙 정부에서 주로 이제 지역 어떤 특화 발전 어떤 그 정책들을 정하고 지역에서는 그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그런 이제 조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어떤 그런 어떤 사정이 덜 맞는 사실은 중앙에서 서울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현실과 지역과 맞지 않는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그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 성장 엔진을 갖다가 육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등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주도권, 지역의 참여에 의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앙 정부는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뭡니까 5억 3특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주도성 또 중앙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지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 아이고 균형 성장 정책도 진짜 중요한데 지역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자치 분권이 먼저 돼야 되겠네. 교수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 바로 더 터진다. 말 배우는데 진짜 유익하다. 의사님, 동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디 아는 인연인데 수갑사이 뭡니까? 공항이죠? 네. 반대세. 왜 그러세요? 나는 반대다. 공항이 가까우면 일본이고 동남아고 놀러 가기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공항을 옮기자고 생각이 버거지고.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공항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돈이 10조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조가 든다 하는데 돈이 썩어 빠졌나. 잠깐만, 왜 그러세요? 도여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부 주민들은 공항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고 계세요. 피해? 그게 뭐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럼요. 박사님께 대구공항 이전을 왜 추진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항 이전. 제가 동구에 오면 공항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저기 군위에 가면 신고한 건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제 공항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이고 한쪽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도여사 또 도여사 저희 저는 남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앞집에 사모님이 저만 보면 물어보세요. 앞집 양반 공항 이전 됩니까? 맨날 물어보세요. 볼 때마다. 그래서 공항 이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똑같이 또여사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 안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주로 공항을 언제 이용하시냐면 자녀분이 상해에 계시대요. 상해에 자주 가시다 보니까 손자하고 상해를 자주 가야 되는데 갖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대구 공항 지금 공항의 기능은 이제 휴일이나 휴가 때, 저기 나트랑 갈 때, 방콕 갈 때, 그까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고, 아까 제가 이제 그 5억 3트 균형 성장을 위한 이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책들은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인데 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공항으로서 지금 우리 대구 공항은 정말 이제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휴양 때 쓸 수 있는 공항 위의 기능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공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항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 이제 그거는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될 이유인 거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될 이유인 거고 이제 우리 동부 입장에서 보면 공항이 이전해야 될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소음 피해 그리고 고도 제한과 같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죠. 이제 이 그 소음 피해나 이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도 만약에 이 공항이 중공항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항이라고 하면 아마 일정 수준의 소음이나 고도 제한은 아마 조금 감내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제 이 공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공항으로서의 기능 외에 휴가 목적의 어떤 공항만으로는 제 공항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항이 있어서 지역에 그 유익한 것보다는 조금 해가 많고 또 그 공항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담아내기에는 이제 그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항을 꼭 이전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제 공항 이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항 건설도 필요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공항 이전만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여사 말대로 있는 공항 옮기면서 십수조를 뭐 국가 예산으로 하든 지역 예산으로 하든 이제 어쨌든 세금을 많이 써서 해야 될 사업인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항이 제대로 이제 이 국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동부 공항에 있던 한 빈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전부지라고 하는 이 동초 비행장 부지가 제대로 이렇게 개발돼요. 그냥 뭐 아파트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전임 시장님이 되셨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아파트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타운올림픽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그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안 하셨어요. 몇 마디 안 하셨는데 그 중에 흘리듯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공항 이전하고 나면 저기 아파트 지을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은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사업을 유치하든 아니면 국가적인 기능을 또 유치하든 그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요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항 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간단하게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스위스의 사례를 연구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대표적인 내륙 국가입니다. 전 세계 내륙 국가 중에 발전한 나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축구 경기인데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 중에 내륙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 중에 몇 개 안 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근데 스위스는 이 내륙 국가의 한계를 극복을 했는데 뭐로 극복을 했냐면 그러니까 육로 수송을 가지고 유럽에 있는 각 지역들하고 금융망치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발전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걸 극복한 게 공항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거점공항, 국가 관문공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천공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스위스는 공항이 국제공항, 관문공항 하는 그 관문공항 기능을 하는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쥐리히가 있고요, 바젤이 있고요, 또 그 저기 국제기구가 많이 제네바,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공항들이 국제 관문 역할을 하면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륙 국가의 한계, 내륙 도시의 한계를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연안 지역은 대부분 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천, 평택, 그 다음에 그 당진, 목포, 그 다음에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동해까지 주요 항만들이 다 연안 지역에 있으면서 이 연안 지역들은 지도를 읽어보면 밤에도 불이 잘 안 꺼져요. 대신에 우리나라 내륙 지역은 많이 불이 꺼집니다. 물론 이제 대구나 대전의 일부 이제 내륙 지역이 닿게 되는데, 근데 이 불을 좀 더 키우고 넓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꼭 이 내륙 지역에도 국제 관문 기능을 하는 공항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구 둔공항 이전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둔공항 이전과 함께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은 국제적인 관문 기능을 하는 공항으로 기능을 갖춰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야 정말 이제 대구 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공항 이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배경에서 이제 공항 이전 사업이 처음에는 소음 이전 때문에 시작될 것 같지만 결국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다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군공항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국제관문공항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발전하려고 이 공항 이전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내가 대책 없이 무식하고 이기적이었다. 듣고 보니 공항 빨리 이전해야 되겠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버뜩 옮기자, 버뜩. 네, 사실 오래전부터 공항을 이전하려고 했는데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기에 공항 하나 못 옮기고 있노. 그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 좀 쓰면 되겠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아까 있었는데 다 어디 갔노. 들어야 될 사람은 없고 웃잘 끼고 다음부터 들어놔라. 이거 들어야 된다, 맞지요? 맞습니다. 아이고, 높은 사람들은 지 할 거 하고 다 가자. 잠깐만. 네, 의사님,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박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공항, 제가 시작하면서 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어요. 부산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제가 대구에 이사 온 게 2007년인데요. 저는 군사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근데 2007년에 대구에 이사 와가지고 부산 출신이라서 공항 이전 사업에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산과 대구가 하도 이제 치열하게 대립할 때라 가지고. 근데 이제 부산도 90년대부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할 때 이미 공항이 핵심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수건 사업.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제가 이제 90년대 그때 부산에서 공부할 때도 대구 역시 그때 군공항 이전을 추진했더랬어요. 영천으로 보낼까, 그죠? 아니면 예천으로 보낼까,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이제 기부대 양형 사업 방식의 이제 군공항 이전 사업 하는 걸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고, 이제 기부대 양형 사업의 핵심은 재원을,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민간 자본을 확보하는 게 사업의 승패가 달려 있는데, 이제 민간 자본이라는 게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데 건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민간 자본이 안 붙죠. 그러면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군공항 이전 사업 2014년도에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2013년인가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2014년도에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이전 건의하는 것을 대구시에서 중앙정부 국방부에 했고 그걸 이제 국방부에서도 수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열심히 이제 대구시가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큰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2017년이에요. 2017년은 건설 경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2017년도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법령이 바뀝니다. 이제 이 우리 동촌 비행장은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인데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새 공항을 대구시가 민간 자본을 이제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어주고 이 공항을 다시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민간과 함께 팔아서 이미 든 이제 기부 사업에 든 예산을 이제 만에 이제 메꿔 나가야 되는 건데 2017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값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2014년 기부대 2014년도에 건의할 때는 이 물값이 예를 들면은 그냥 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국유재산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이게 물이 아니라 이런 아주 멋진 컵에 따랐을 때 가치가 달라졌을 때를 상정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군공항에 있는 이제 동촌 비행장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개발 제한 구역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아주 싸죠. 지금으로 기준으로 치면. 근데 이제 2017년 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자연녹지인 상태로 땅값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도시 관리 계획을 바꿔서 어떤 땅은 중심 상업지역, 어떤 땅은 이제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어떤 땅은 상업단지를 할 수 있는 공업용지, 이렇게 도시 관리 계획을 바꾼 상태의 땅 가치를 평가하도록 바뀌었어요. 2017년.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 건의할 때마다 그 땅값이 한 6조 정도 추산을 했는데 지금 땅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관리 계획을 바뀐 상태로 해야 되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용도 지역만 조금 바꿔도 땅 가치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게 6조짜리 땅이 약 11.5조 땅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6조짜리 땅을 사가지고 한 14조, 15조 해서 팔아야 자기들도 공사비하고 이자하고 뭐 이래서 남는 돈이 있어서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이유. 그래서 뭐 그 작년에 제가 전시장님 계실 때도 그 같이 회의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민간이 안 들어오면 공자금이라도 빌려서 이제 공자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금입니다. 주택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기금을 이제 이걸 이제 투입을 해서 빌려가지고 하는 방법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지난 이제 한 1년 가까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국가에서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빌려서 해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4년하고 2017년 이후하고는 제도적인 변화가 커서 현재 기부대 양해 사업 방식으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제도적으로. 그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국가 재정을 조금 빌려오거나 국가가 직접 하거나 두 가지는 되겠습니다. 빌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가 지자체에서 빌려주면 또 이자하고 금융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그냥 국가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이 땅을 국유재산을 국가가 처분을 해서 팔아서 소비를 조달하면 되는 겁니다. 예가 있습니다. 부산에 수영비행장 이전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비행장을 기매로 이전을 하고 수영비행장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상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상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의 센텀시티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의 그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센텀시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수행비행장 이전을 하면서 상업단지가 되었고 상업단지 개발이 힘들어져서 일부는 택지를 개발하고 일부는 혁신도시나 영화의 전당 사업이나 그 쇼핑몰이나 이런 사업들 투자를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현재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그 중앙정부가 잘해줘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엔진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산업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공항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대구시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 저희 연구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오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대표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이번에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제 김신영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옹기나 되게 가까운데 좋은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여기 특히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뭐 소음 피해라든지 또 고도 제한이라든지 또 뭐 어떤 이게 뭐 사실은 제가 수치로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많이 떨어진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있던 학생들을 보면은 그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뭐 어떤 비행기가 공부 좀 하려다 보면 시끄럽게 물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좋은 대학 진학률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좀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인근 지역만 우리 공항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물류 어떤 수출을 위해서도 큰 활주로가 있는 그런 공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재원 마련 문제 아닙니까? 보니까 이제 계획을 보니까 군공항 이전하는데 한 11조 5천억 원, 그다음 민간공항 이전하는데 2조 한 6천억 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14조 한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이제 부수해서 어떤 그런 금융 비용이라든지 등등 합치면은 한 20조 원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추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 경기도 나쁘고요. 등등등 주택 경기 이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재원 마련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걸 국가가 나서야 된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항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지역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 국책사업 국가 예산으로 지금 한 28조가 된다는데요. 지금 국가가 나서서 전부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대구 이번에 대구 경북 신공항도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특히 이제 군공항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사실은 군공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국가 사업, 국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 예산으로서 이제 충당해야 되는 게 어떤 당위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얼마 전에 3일 전인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타운 미팅 가운데서도 확정적인 그런 말씀은 못 하셨지만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좀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대답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히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 어떤 환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힘써 주이소. 예. 그래서 주민분들도 입 다물고 하늘에서 20조 떨어지도록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기부를 하든도 아니면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런데 난 고민이 있다. 계속 발전하려 하면 공항을 이전하는 게 딱 좋은데 공항이 멀어지면 공항 가기가 진짜 힘들다. 의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역교통이 편리해지도록 하는 정책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또 이상은 걱정 안 하시도록 어떤 정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권영진 시장 계실 때도 저희가 그 행사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공항까지 30분, 1시간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또 여사가 이제 그 휴가 가고 할 때는 좀 물론 이제 한 15분 이제 동부 공항에 있으면 15분 정도 하면 가지만 곱하기 한 2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하면은 아마 15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확보될 겁니다. 제일 큰 게 이제 공항철도, 공항철도. 우리 대구에서 인천공항 갈 때는 공항철도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공항철도에 대해서 그 존재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끼십니다. 공항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협의해서 이제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놓은 게 동대구, 서대구,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아마 구미쯤에 아마 여기 하나 더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공항역, 그리고 그게 이제 의성역까지 연결이 되고, 지금 중앙선이 이제 고속화철도가 다니는 중앙선이 확장됐잖아요. 복선화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 철도망을 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내에 대구시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철도가 구축이 될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됐으면 바라는 게 팔공산 관동도로, 팔공산 관동도로도 충분히 이제 지금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그 구미 영천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게 동구리에서 이제 팔공산 관동도로 통해서 우리 그 동대구시 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면 훨씬 이제 동구나 수성구 지역에서도 공항까지 1시간 정도 접근하게 될 거고요. 그건 이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누리는 거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제 달빛철도가 되면 그 광주 연결, 그리고 세관금에서 오는 이제 철도가 이제 김천 통해서 경북 쪽으로 가는 철도가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에 철도나 도로교통 계획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 문제는 오히려 인천공항보다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인천공항은 이제 서울 도심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비해서 우리 그 군의 의성에들은 티켓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도심에서 30분에서 1시간, 먼 지역에서도 1시간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그 지방의 거점공항 건설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 대도시 중심의 그 광역교통, 철도든 도로든 광역교통망 계획 이런 것들을 역점적으로 조금 집중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은 계획이지만 어쨌든 그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 진행이 되면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좋다. 도로랑 철도를 잘 연결해놓는다 하니까 다 모인다. 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있다고 뻥 구라를 치는데 가짜 뉴스 맞지요? 회장님, 정말로 분단위 기초 단체들은요 자체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짜 뉴스 아이가?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 동네 보도블록 또 뒤집고 난리던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노? 네, 지금요 대구도 그렇고요 동구도 그렇고요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부족해서 중앙정부 보조가 없이는 보도블록 공사나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교수님, 단기 설명해 주이소. 예. 여러분들 재정 자립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이제 뭐 지역의 1년 예산 가운데 지방세 비율, 지방에 이제 우리 주민들 내는 지방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이제 그걸로서 이제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 예산 중에 이제 자주재원이죠. 이제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만 대구시가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0%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이제 손 벌려서 얻어와야 되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교부금이나 아니면 뭐 보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얻어와야 되는 거고요. 제가 동구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만 동구가 재정 자립도가 14.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85.6%, 거의 86%를 뭐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손 벌려서 제발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1년 예산을 이제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주요 공무원분들의 1년에 하시는 주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국회나 세종시 찾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지역이 어려우니까 제발 좀 돈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이제 주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좀 더 보니까 지금 동구 예산이 1년에 보니까 한 9,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 예산,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지방세는 한 1,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어떻습니까? 한 8,000억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히 대부분 중앙정부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제 얻어다 써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얻어다 쓸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돈 그래 8,000억 줄게 써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쓸 때는 어떻습니까? 고립도가 붙습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또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영수증 내놔라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이제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통제가 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구청장님이나 지역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의원님들이나 지역 사업을 하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자율적으로 또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재정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많거든요. 즉 정부에서 이제 어떤 그런 계획 세우는 걸 갖다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 비율을 높이자. 지금은 국세하고 지방세가 국세가 한 7.75%, 지방세가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할 자치니, 3할 자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대폭 늘리자. 선진국들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통 보면은 한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한 5대5 국세 지방세 비율이 한 5대5. 선진국들 보통 보면은 국세가 6, 지방세가 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 7대3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대4 정도로 지방세 비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걷어서 중앙정부에서 얻어다 쓰는 이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없고요. 시키는 일만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립심, 자립 능력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애들 키우시지 않습니까? 애한테 한 달에 이제 용돈을 다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모는 10만 원을 주면서 황금비를 다 규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2만 원은 점심값, 5만 원은 책값, 3만 원은 교통비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쓰고 난 뒤에 영수증을 얘한테 다 발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하나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한 경우는 10만 원을 통으로 주고 너 알아서 열심히 한번 낭비는 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너 사정에 맞게 또 네 필요성에 맞게 한번 써봐라 이런 경우 있을 때 어떤 애가 더 자립심이 뛰어나겠습니까? 남들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창의력과 어떤 자율성이 뛰어나겠습니까? 사실은 부자의 경우 처음에는 50만 원 생겼네 알아서 써도 되겠다 술 먹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지만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학생도 어떻습니까? 아 그래 어떤 돈 쓰는 어떤 감독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뭐 2만 원 어디에 쓰고 3만 원 어디에 쓰고 5만 원은 뭐 책값 쓰고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을 해주면 그 애가 커서도 사실은 자립심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그 중앙지방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뭐 동구도 있고 대구시도 있지만 사실은 돈을 갖다가 뭐 8천억, 9천억 동구에서 쓰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그 규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고요. 그에 맞게 지금 쓰는 이런 형태. 특히 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아마 동구도 5, 60% 정도 되지 싶을 때요. 이런 고정 지출, 고정 비용들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구청장님이나 또 의원님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업성 예산들은 아주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그 지역마다 상황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어떤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 비율을 지금은 국세로 다 묶어놓습니다. 75%가 국세고요. 25%가 지방세입니다. 이 국세를 대거 지방세로 넘겨서 그 지방의 어떤 그 자율성, 자립성을 길러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지방 분권의 주요한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교수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강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수님이랑 똑똑한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네 그렇죠.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대해 설명하느라 고생해주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국 대구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는데요. 저 뒤에 좋은 사람도 있고 이제 진짜 짧게 하셔. 알았죠? 자 우리 하세인 교수님부터 출발! 예, 오늘 또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신공항 문제도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발전 문제가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어떤 구정 문제, 어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어떻게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참여도 하셔서 좀 시정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 발전에 지역에 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중앙에 집중이 되고 지역은 여러 가지 외소화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느끼고 또 불편한 것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공항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오겠다고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공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질문지에도 보니까 공항 이전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항 이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공항 건설도 함께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든 이제 소음 피해나 이제 지역 발전 저해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이 새로운 어떤 성장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공항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공감대를 만들어서 외부에도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전국 주민들과 함께한 대구광역시 지방